지금 블로그를 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지금 내 블로그 저품질 떴는데 또는 노출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이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에 좀 어느 정도 해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SNS 중에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 그다음에 블로그, 그다음에 뭐 인스타, 스레드,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5개 가장 큰 매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블로그를 제일 많이 하죠. 가장 발해드리기 쉽기도 하고. 공짜니까 일단 스타트는 홈페이지처럼 제작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블로그가 병원은 상품 자체가 고관여 상품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인공관절을 해야겠으면 인공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환자가 검색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검색을 했다는 자체는 관여도가 이만큼 높아 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팡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채널이 블로그였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구글을 이용을 별로 안 하고, 저 같아도 뭐 맛집 볼 때도 네이버 딱 검색해서 블로그부터 보고 스마트 플레이스나 이런 거 보고 나름의 판단을 하니까 네이버가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이유겠죠. 희한하게 사람들이 정보 검색할 때는 구글을 보는데 뭔가를 산다든가 어딘가를 찾아가야 돼, 내가 돈을 써야 되는 때는 신기하게 아직도 네이버 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한 90% 인터넷, 거의 네이버가 제 메인이긴 해요. 그만큼 이제 블로그의 중요성을 이제 다들 알고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예년보다 더 로직이 자꾸 바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경쟁이 구글 하나였는데 요즘에 경쟁이 AI가 생겨서 아무래도 검색량이 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네이버도 그러겠네요. 클로바 X부터 시작해서 오로라 프로젝트 이러면서 제가 기억하기엔 한 2020년부터 꾸준히 AI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약간씩 반영을 하고 있었고 그랬다 이게 본격적으로 작년 12월에 이게 팡 하고 터진 거죠.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이 되는 거가 AI가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올려주는 시대가 온 거죠. 그 요즘에 네이버 검색하면 AI가 딱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먼저 핵심 뜨더라고요. 키워드는 그래서 상단에 딱 떠요. 요즘 구글도 메일 딴 다음에 AI 요약도 해주고, 얼마 전부터 저도 이제 그걸 AI 느끼고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왜 자꾸 네이버가 로직을 바꿀까, 장사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재작년 정도부터였나? 가서 이렇게 블로그 글 보시면 알았을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냥 챗GPT랑 제미나이 써갖고 기계가 만든 컨텐츠가 마구마구 쌓여 올라가는데 이거를 전혀 대응을 못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도 아 이건 아니야 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상위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움직였어야 되는 거고, 그게 좀 핫하게 뜨겁게 팡 하고 터진 게 이제 12월 12일 정도가 됐던 거죠. 이해가 돼요. 왜냐면 AI랑 다를 바가 없으면 사람들이 네이버 이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체적으로 로직을 강화해서 AI는 안 돼. 진짜 사람이 쓴 경험한 뭐 이런 찐 글을 우리가 노출을 시켜서 사람들한테 우리 네이버를 안 떠나게 계속 봐야 돼, 네이버. 그래야 우리도 광고 수익 받고 뭐 돈 벌고 유지가 되니까.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벌려고 그러나 생각했는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네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당연히 생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사용자의 패턴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뭘 원할까를 판단을 해서 검색자의 의도를 생각해서 변화를 한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인공관절을 하고 있어서 자꾸 떠오르는데 인공관절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제 오더를 받아서 홈페이지를 제작해도 일단 챗GPT 가서 인공관절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제미나이 가서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 뭐야?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딜 가겠어요? 네이버에 가서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블로그랑 카페를 찾아보거든요. 이쪽은 정보를 얻는 거고 이쪽은 사람들이 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그거를 잘난 네이버에서 열심히 로직 만드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거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변화가 한 거고, 그 변화에 맞춰서 확 바뀌니까 당연히 이제 광고 대행사를 썼던 병원들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블로그가 죽었다. 저품이 됐다. 더 이상 노출이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지네들이 챗GPT 써서 쓴 글들이 다 박살이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지금 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실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병원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10개 병원 중에 블로그 사망한 애는 단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원장님들 반응이 좀 재밌어요. 블로그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관심이 생기셔. 글도 막 써주셔, 원장님이. 왜? 저도 봤어요. 이게 뭐니 그래프가 막 올라가니까 재미지지. 그래서 재미지니까 이걸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챗GPT 써서 만들어내던 그런 싸구려 블로깅은 어렵다? 하지만 저희처럼 꾸준히 원장님이 했던 경험,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써온 병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훨씬 더 유리해졌고, 썼다 하면 재미있는 사건, 사고가 벌어질 상황이
영상이 와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뒤에서 혼자서 때가 왔느니라. 진짜가 이제 살아남는 그쵸. 예전에 같이 이렇게 막 공장형으로 찍어내는 게 네. 아니라 저도 이제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이 블로그들이 더 네. 노출이 많아지고 오히려 빛을 발했다. 예전에는 발했죠. 공장형에 묻혀서 약간 그래도 뭐 옥신각신했다면 지금은 이 공장형이 사라지면서 이제 오히려 빛을 발하는 때가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때까지의 블로그들은 보통 업체랑 계약하시면은 아실 거거든요. 원장님들 계약한 업체들 뭐 다 하는 말이 똑같아. 뭐 일주일에 뭐 4개 쓰고 5개 쓰고 한 달에 20개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운영하는 병원들 블로그 한 달에 한 4-5개밖에 안 써요. 근데도 오르고 매출 나온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불편 진실일 수 있는 게 많이 쓰고 해서 비용을 받기 위한 약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적게 쓰고 비용을 받으면 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뢰가 없다면. 그쵸. 그것도 있는 거고. 왜냐면 그냥 개수만 채우면 원장님들이 그냥 하셨나 보다 하는데 저희는 글 보면 완전 다르잖아요. 진짜 그쵸. 제대로 글을 써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려면 하루에 한 개씩 못 써요. 공부해야 되고 원장님들 확인해야 되고 사진 붙여야 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그 업체들이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렇게 쓴 글이 계속 내려간 거예요. 최신성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 있는데 내일 내려가니까 그걸 다시 써서 붙이고 다시 써서 붙여야 됐었는데 다행히 이게 지금 12월 12일 이후로 바뀐 변화를 보면 유지 기간이 좀 길어졌거든요. 리랭킹 한다 그래갖고 글도 좀 천천히 상위에 노출되지만 상위 노출된 글들이 유지되는 기간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처럼 오히려 잘 쓴 글이 오래 붙어주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업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장님들이 블로그는 안 된다라고 이게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은 있는데 있죠. 다 업체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아 이제 블로그는 끝났나 보다. 아예 홍보 마케팅 방식에서 배제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좋은 게 그래서 남들이 안 해주니까 내게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면 통계가 보면 진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남들이 안 해줘서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사이에 우리는 기회를 찾아서 그쵸.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땡큐 베리 머치.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블로그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 이제 방식이 달라진 건데 대행 업체의 이야기만 듣고 네. 아, 블로그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블로그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블로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좋은 좀 어디 들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회의하다 이게 영상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데 좋은 것 같아서 내용이 아마 이 내용만 들어도 블로그에 대한 이 로직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